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오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벤피카와 툴루즈의 경기입니다. 벤피카는 일찌감치 UCL에서는 4경기 만에 탈락을 확정, 리그에서는 상당히 견고하던 수비력이 UCL에서 버티지 못한 것이 상당히 크다. 물론 디마리아나 주앙마리오 같은 주요 공격진이 조별리그 막판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조별리그를 마친 것은 상당한 위안이 될 듯. 일단 팀의 에너지 레벨이 오히려 단점이기는 하지만 툴루즈의 단점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해당 단점도 상쇄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 툴루즈는 휘슬이 울린 이후 초중반까지는 빠른 빌드업과 에너지 레벨이 장점인 팀이다. 다만 툴루즈의 문제는 전반부터 오버페이스 여파가 눈에 보이는 편이고 특히 후반에는 실점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점. 리그에서의 실점률이 아주 높은 팀은 아니지만 강팀들이 즐비한 유럽 대항전에서는 전반적으로 후반 실점률이 발목을 상당히 세게 잡는 면모가 강했다. 벤피카의 오버 양상 승리를 유력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력이 벤피카도 아주 뚜렷하게 UCL에서 버티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노장 공격수들이 폼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조별리그를 마무리를 했던 상황. 툴루즈도 장점인 에너지 레벨이라는 면모가 중반이 지나면 상당히 부실해진다는 점은 확실한 상황이다. 두 번째 AC 밀란과 스타드렌의 경기입니다. 밀란은 지난 경기에서는 테오 레앙으로 이어진 좌측의 활약이 좋았다. 여전히 측면을 공략하는 두 선수의 호흡은 주요 옵션이라고 봐도 좋은 활로 그 외에도 지루를 향한 롱킥 등 상대의 전방 압박을 분쇄할 수 있는 옵션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나폴리가 되도 않는 300을 가동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감독의 압박 위주 전술이 수비적으로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렌이 밀란을 상대로는 부담을 크게 느낄 것. 물론 원정에서 3연승으로 원정 포비아에 대한 우려가 최근 극복이 되는 양상으로 보이나 밀어붙이는 리옹을 상대로는 3대2로 겨우 이기는 등 여전히 라인을 크게 끌어올리는 강호에게는 좀 약한 모습이 있는 편이다. 역습 성향으로 한 방을 보여주는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는 해도 밀란이 무리 없이 화력을 투사하는 양상은 부담이기는 한 상황이다. 밀란이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듯. 물론 간격 유지나 역습에서 라인을 매우 높게 잡고 밀어붙이는 밀란이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결국 전방 압박을 분쇄하는 다양한 수와 레앙 테오의 호흡이라는 화력적인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이유. 렌이 밀란같이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에게 약하기도 하다. 세 번째 랑스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랑스는 홈에서의 강세는 상당한 편이다. 지난 경기 3골의 성과도 성과지만 UCL에서도 홈에서 아스날의 빌드업을 막아버리는 등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장점인 압박의 질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프라이부르크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스쿼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경기 3톱 주전이 모두 골을 기록했으며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압박 싸움에서 이기는 상황에서는 상대 화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에게 0대3으로 패하면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자신들보다 높은 순위를 상대로는 0대0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 전부 지는 모습. 사실 에이스가 윙어라서 중앙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윙어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전반적으로 강호와 만나는 상황에서는 득점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랑스가 우세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압박 싸움에서는 홈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 프라이부르크가 중앙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패하면 득점력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경기 내용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은 아니다. 랑스의 득점력이 압박의 질에 비해서 아주 꾸준한 면모는 아니지만 지난 경기 주전 3톱이 모두 골을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해볼 이유가 있을 것. 네 번째 브라가와 카라바흐의 경기입니다. 브라가는 전반적으로 UCL에서는 압박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간 것이 독이 된 양상.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넓은 공간이 수비적인 난조로 이어지는 모습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때문에 강호들과의 경기에서는 골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체급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홈에서 호르타 같은 선수들이 측면을 공략해서 골을 넣는 등 아주 무기력한 양상은 아니었다. 원정에서의 카라바흐는 신뢰하기 어려운 양상이 짙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지리적인 요소가 전반적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다른 경기력에 영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 일단 UEL에서 전반적으로 막혔던 카라바흐의 공세가 마지막 2경기에서의 회복세는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해당 경기들에서도 후반 막판 실점이 나오는 등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 모습은 아니었다. 오버 양상에서의 브라가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브라가도 나름대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이라는 약점이 뚜렷한 편이나
측면을 공략하는 화력이 아주 먹통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다. 카라바흐의 원정에서의 페이스를 유럽 대항전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추천 배팅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